안녕하세요. 현채화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울산항입니다. 흔히들 울산항 하면 자동차, 또 선박의 수출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울산항은 휴스톤, 로테르담,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4위의 액체 화물 처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 액체 화물의 35%, 연간 1억 3천만 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울산항 연간 처리 화물의 80%가 액체 화물일 정도로 그 양과 질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항만이기도 합니다. 세계 액체 화물 수송의 간선 항로에 위치해 있고 배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액체 화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울산항은 천혜의 입지 조건과 다양한 항만 인프라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액체 화물 허브항으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액체 화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액체 화물은 말 그대로 이 비포장의 액체 상태로 탱크로 운송, 하역되는 화물을 말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제품이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입니다. 그 외에 정제유, LPG, 암모니아, 석유 제품의 중간 원료인 나프타 같은 각종 케미칼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액체 화물의 가장 큰 특징이 쉽게 폭발한다는 점인데요. 온도나 압력에 민감해서 조금만 부주의하게 되면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액체 화물의 80%가 위험물이고 하역 및 운송, 보관 시에도 일반 화물보다 훨씬 엄격한 위험물 취급 및 보관 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액체 화물 처리항만 울산항. 동부가 물류 중심이자 글로벌 액체 화물 허브항으로의 비상을 꿈꾸는 울산항. 이 모든 울산항의 미래는 액체 화물 처리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는지에 따라 가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액체 화물은 어떤 하역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액체 화물은 탱크라는 용기에 담겨 처리되는데 그 크기가 작게 된 수십 톤의 탱크로리에서 크게는 수십만 톤의 유조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선박을 이용한 액체 화물의 하역은 30만 톤급의 대형 유조선이 이용하는 구이 방식, 15만 톤 이하의 케미컬선이 직접 접안하는 돌핀 부두 방식, 그리고 육상 저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선박과 선박이 다이렉트로 연결돼 하역을 진행하는 시프트식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액체 화물 하역 방식을 함께 살펴보시죠. 이곳은 온산항 돌핀부두입니다. 이 돌핀부두는 해상의 일정 수심이 확보된 곳에 이 선박을 계류해서 하역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말하는데요. 이 육지와는 도교로 연결된 해상 시설물을 말합니다. 현재 울산항 돌핀부두는 12만 톤의 탱크선이 접안할 수 있고 울산항 전체에서도 가장 최신의 하역 장비와 설비 그리고 안전장치들을 갖추고 있는 첨단 부두입니다. 부위가 주로 배에서 육상으로 양하하는 시설물이라면 돌핀부두는 배에서 육상으로의 양하는 물론이고 육상에서 배로의 적하하는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보다는 정제유와 나프타와 같은 케미컬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인화성과 폭발성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울산항 한계 2마일 전방. 사고가 만만찮은 가운데 46,000톤급 케미컬선 헤어 이스프레소가 울산항 내양 도선을 기다리고 있다. 너울이 좀 있지만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 예정대로 도선사가 승선한다. 오늘같이 파고가 있는 경우엔 갱해를 본선 중간까지만 내리고 승선하는 도선사를 위해 파일럿 라다를 내려 도선사가 안전하게 갱해 위로 오르도록 한다.
승선 후 본선 선장은 해당 선박의 재원과 휘수, 기관의 상태와 그 밖의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본선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협조한다. 본선이 내항에 들어오면 다른 선박의 항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많은 선박들이 넓게 산재된 선석 또는 외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본선의 항로에만 집중하면 자칫 선박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도선사는 이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선을 안전하게 도선한다. All stations stand by. All stations stand by. 본선이 울산항 제3항로에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접안을 준비한다. 모든 작업자는 선수와 선민이 매니폴드에서 접안 전 안전 조치를 취하고 예선의 투입에 대비한다. 이때 도선사는 본선의 속도를 줄이면서 항로상의 위험에 대비한다. 이윽고 예선이 투입되어 선수와 선미에서 본선을 에스코트한다. 예선은 도선사의 지시를 받아 본선이 돌핀부두에 안전하게 접안하도록 지원 역할을 한다. 내항의 선석은 항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최소한의 공간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180m에 달하는 본선을 정확하게 접안하기 위해선 도선사와 본선 스텝 그리고 예선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Stop engine. 본선의 암벽 접안은 도선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주의를 요하는 과정이다. Stop engine. Stop engine. Okay, 3m. 3m요. 3m, 30. 야, 30m. 암벽과의 충돌을 최소화해 본선과 부두 시설을 보호하면서 본선 매니폴드와 돌핀부드의 로딩함이 정확하게 연결 가능한 위치에 180m, 46,000톤의 본선을 접안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페어 익스프레소가 무사히 돌핀부두에 접안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작고 좁은 곳에 커다란 배가 어떻게 접안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했는데요. 도선사와 예선, 본선 스텝과 육상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접안시키는 걸 보니까 정말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안한 페어 익스프레소는 육상 탱크에서 납부타 33,100톤을 싣고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요. 울산항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돌핀부두. 이 돌핀부두에서 어떤 안전한 작업을 거쳐서 이 납부타 33,100톤을 적화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본선의 암벽 접안이 무사히 끝나고 갱에이가 설치되면 곧바로 하역 작업 전반을 책임지는 로딩 마스터가 승선한다. 본선 작업자는 곧 있을 하역에 대비해 안전장비 점검과 매니폴드 연결 작업을 준비한다. 이때 하역 안전관리자는 본선의 하역전 안전점검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본선이 하역 준비를 모두 마쳐도 하역 안전관리자의 동의가 없으면 하역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역전 안전점검은 철저하게 진행된다. 또한 하역 안전관리자는 하역 개시 초기 단계에서는 본선에 대기하면서
하역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모니터링하고 하역 중에는 수시로 부두에 접안한 선박들을 순회 감독하며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하역을 마친 후에는 과정 및 해상 오염 예방 조치 차원에서 출항 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하역 준비가 한창인 시간, COC에서는 세이프티 미팅이 열린다. 세이프티 미팅은 본선 선장, 1등 항해사, 로딩 마스터, 하역 안전 관리자 간의 위험 화물 취급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적하 절차를 결정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전항차 취급 화물 내용, 본선 계류 상태 및 안전 조치 여부, 적하 예정 시간 및 소요 시간, 비상시 연락 방법 및 조치 방안, 기타 위험물의 안전 취급에 관한 사항, 매니폴드 허용 압력 등에 관한 토의가 이뤄진다. 5분 뒤에 연결 준비 가능하겠죠? 안전점검 문제 없죠? 본선 5분 후면 로딩함 연결 준비 완료됩니다. 준비해주세요. 세이프티 미팅이 끝나면 본선 매니폴드와 돌핀 부대의 로딩함 연결 작업이 이어진다. 로딩함은 육상 저장시설과 본선 저장시설 간에 액체 화물을 이송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육상 탱크에서 돌핀 부두로 이어진 수십 개의 파이프 라인 중에서 육상 컨트롤룸에서 지정한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본선의 매니폴드와 연결해 여러 종류의 액체 화물을 하역하는 장비를 말한다. 로딩함과 매니폴드가 연결되면 이음부에 새는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압력 테스트를 실시한다. 육상의 압력 밸브를 열어 질소를 이용해서 관내 기압을 높인 후 매니폴드 연결 부에 비눗물을 뿌려 연결 부위의 유압 여부를 확인한다. 압력 테스트 및 기타 하역 안전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적하하는 본선의 매니폴더 밸브를 개방한다. 이때 개방된 하나의 매니폴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철저히 봉인하도록 한다. 돌핀 부두는 세대의 로딩함이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지만 본선의 저장시설, 적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한 대의 로딩함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로딩함과 본선의 매니폴드가 연결됨으로써 돌핀 부두에 있어서 하역 준비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동화된 설비와 숙련된 작업자의 능숙함이 돋보였는데요. 이 무엇보다도 작업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로딩함만을 가동시킨다는 점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선과 육상 컨트롤룸 간의 작업이 이어지겠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자동화 설비인 돌핀 부두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는지, 실제 액체 화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돌핀 부두 액체 화물 하역 작업에서 육상 컨트롤룸은 탱크에서 파이프라인과 로딩함을 거쳐 본선에 하역할 액체 화물의 이송을 위해 최종적인 밸브 개방 및 펌프 가동을 책임진다. 11.335, 15.3가 작업사 컨트롤룸 작업자는 본선 COC에 있는 로딩 마스터의 지시에 따라 육상 탱크의 밸브를 개방하고 이후 2차, 3차에 걸쳐 안전락을 해제하여 액체 화물이 파이프라인을 통과해 로딩함을 거쳐 본선 매니폴드로 흘러가게 한다.
탱크, 파이프라인, 로딩함으로 이어지는 액체 화물의 실제 이송을 최종적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본선의 COC는 육상의 컨트롤룸과 마찬가지로 본선의 액체 화물 하역을 최종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본선 일항사와 로딩 마스터는 매니폴더 연결 작업과 하역 안전 관리자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역 작업의 개시를 결정한다. 본선의 밸브 개방과 로딩 마스터의 하역 작업 개시 결정, 그리고 육상 컨트롤룸의 탱크 개방 및 펌프 가동으로 돌핀 부두의 하역 작업, 정확히는 육상 저장시설에서 본선 저장시설로 납기다 33,100톤의 적하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돌핀 부두에는 하역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안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본선과 돌핀 부두 암벽 사이에는 워터 커튼이 설치되어 있어 긴급 상황 시 본선과 돌핀 부두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강제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규정 표시와 위험물질 표시, 보호장구 착용 표지 및 비상시 응급처치를 위한 안전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액체 화물 하역 방식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육상 저장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선박과 선박이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하역을 진행하는 십2십 방식이 있다. 십2십 방식은 대형 선박을 모선, 작은 선박을 자선으로 구별하며 중력식 구도를 거치지 않고 선박끼리 접안할 때에는 선박과 선박 사이에 충격 완화제 팬더를 설치하여 선박 간의 충돌을 방지한다. 선박을 접안할 때에는 모선과 자선의 매니폴드를 마주보게 접안하며 가급적 연결할 매니폴드 사이의 거리를 최단 거리로 접안하는 게 중요하다. 매니폴드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연결 호스에 가해지는 하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업 지점에 맞춰 접안하도록 한다. 나란히 접안된 모선과 자선에는 중력식 구두와 마찬가지로 페다리를 설치한다. 페다리는 작업이 진행될 매니폴드에서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둔 지점에 설치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다. 붉은색의 브라보기는 위험물을 하역 중이라는 뜻이다. 십2식 방식에서 로딩 마스터, 하역 안전 관리자의 역할은 하역회사 소속의 안전 관리자가 수행한다. 안전 관리자는 모선과 자선을 오가며 안전 점검, 인력 통제 등 작업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십2식 방식 액체 화물 하역의 세이프티 미팅은 모선 일항사와 하역회사의 안전관리자가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하역할 액체 화물의 종류와 하역량, 모선과 자선의 계류 상태 및 안전조치, 하역 예정 시간 및 소요 시간, 비상시 연락 방법 및 조치 방안, 기타 위험물의 안전 취급에 관한 사항, 하역 전 안전 점검 등을 토의한다. 서장호 일항사님. 네, 갑니다. 예, 지금 미팅이 끝나가지고 호수 연결 안 되거든요. 지금 준비 좀 해주세요. 세이프티 미팅이 끝나면 곧바로 매니폴드 연결 작업이 시작된다. 매니폴드 간의 연결 호스는 자선의 호스를 이용하기로 하고 모선의 핸들링 크레인을 이용해 연결 작업을 진행한다.
매니폴드 연결 호스는 작업의 하중과 롤링을 막기 위해 반드시 홀딩 작업을 해야 한다. 모선과 자선의 매니폴더 간의 호스 연결을 마치고 안전 점검을 끝내고 나면 하역회사의 안전관리자는 각 선박의 COC의 하역 개시를 지시한다. 하역이 시작되면 모선과 자선공이 2명 이상의 작업자를 현장에 배치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안전관리자는 하역이 끝날 때까지 모선, 자선을 순찰하면서 하역 안전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쉬프트식 방식의 하역은 처리 물량은 적지만 작업 시간의 단축, 선박의 운항상의 편의 등 선박 서비스의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울산항 액체화물 처리 물량 중 쉬프트식 방식의 비중은 1%에 지나지 않지만 그 1%의 처리량 130만 톤은 쉬프트식 방식 중 전국 최대 물량이다. 모선과 자선의 크기가 큰 경우 중력식 구두를 사이에 두고 하역 작업을 할 수 있으며 하역 전반의 사항은 동일하게 진행된다. 돌핀보드 방식의 하역은 이 V 방식보다 하역 양은 적지만 육지와 직접 연결된 구조물로서 보다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하와 적하 모두 쉽게 작업할 수 있고 육상에서 처리 과정을 거친 고부가가치의 다품종 소량 케미컬 제품을 적재적소에 하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프트식 방식의 하역은 울산항 액체 화물 처리 물량 중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하지만 작업 시간의 단축, 선박 운항의 편리성 등 선박 서비스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하역 방식입니다. 울산항은 V 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하역 방식이 가능한데요. 이 각각의 하역 방식들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어 이스프레소가 돌핀부두에서 나프타 33,100톤을 싣고 일본에 가서 양화하듯이 울산항이 글로벌 액체 화물 허브항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액체 화물 하역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하역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야겠습니다.